1번 산화수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화합물에서 구성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라는 게 맞고,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잖아. 원칙이 있잖아. 근데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 그치? 플루오린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다. 그 다음에 HCl하고 NaH의 경우에 원래 수소는 특별한 게 없으면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요렇게 될 건데, 나트륨 같은 애랑 결합하면 알칼리 금속이 수소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1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화합물 안에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기 때문에 합해서 0이 돼야 되면 수소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가 똑같지가 않아.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A, B, C 중에 A하고 B는 맞지만 C는 틀렸다. 교과서에 산화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정의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 그거 확인해서 보면 될 것 같고, 2번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인데 여기 화학 반응에 뭐 밑줄이랑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면 보통 이제 호던서 물질의 산화수는 0, 그다음에 여기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 그다음에 얘는 산소가 우선순위에 있어요.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산소가 2개 있지. 그래서 플러스 4가 돼요.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 질소 하나가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가져야 된다. 여기 똑같지? 여기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2개니까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에 산소는 마이너스인데 산소 하나니까 얘가 플러스 2에 질소가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3개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질소는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산화수가 달라지게 되지. 그러면 일단 가나다에서 보니까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가 다 0에서 플러스 2,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다 바뀌었으니까 가산화하는 반응 맞고, 나의 경우에도 O2,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가 0인데 NO2 안에 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NO에 있는 질소는 플러스 2인데 NO2에 있는 질소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라 더하면 0이 돼야 돼서 여기가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질소랑 산소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어. 다 같은, 나도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다 같은 경우도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였는데 HNO3 질산으로 간 애는 플러스 5고 일산화질소로 간 애는 플러스 2. 그래서 산화수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잖아. 산화수가 달라지는 아이, 반응 전후, 화살표를 기준으로 전후의 산화수가 변화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반응들이 다 산화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밑줄 친 질소의 산화수 물어봤는데, 가의 질소, 밑줄 친 질소, 지금 어디 밑줄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 밑줄이지. 얘는 플러스 2였고 얘는 플러스 4잖아. 왜냐하면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산소가 2개 있어서 산소 쪽이 마이너스 4니까 왼쪽에 있는 질소는 플러스 4. 그래서 두 개의 산화수가 같지 않아. 그리고 다해서 기억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질소, NO2에 있는 질소의 플러스 4의 산화수가 이쪽으로 가면서 1 증가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2 감소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산화되는 아이도 있는데 환원되기도 하는 거야. 산화와 환원이 모두 NO2에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사실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아이는 굳이 산화와 환원하고 연결되어있지 않아. 산화되는 애도 NO2, 환원되는 애도 NO2예요. 뭐가 들어가요? 기억에 들어가는 애가 뭐냐 하면 지금 재료를 보면 결국 산화와 환원되는 아이들의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 질소, NO2가 3개가 들어갔잖아. NO2 3개 중에 NO2 하나랑 NO2 2개가 쪼개져서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NO2 하나는 여기로 가겠지. 그래서 고개 산화수가 2 감소하고, 또 NO2 2개는 이리로 가요. 그래서 이 산화수가 하나당 1 증가하는데 그게 2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하고 질소의 산화수 변화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고, 그럼 나머지 오른쪽에 이 NO2의 개수, 질소 3개랑 산소 총 6개잖아. 그거를 뺀 나머지가 기억에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질소는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니까 질소는 총 3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산소는 총 이쪽에서 6개랑 여기서 하나니까 총 7개거든? 6개 들어가고 7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기억에서 산소 하나를 해결해 줘야 되고,
수소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수소가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수소가 2개 있는 아이. 다시 말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한 아이가 기억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해서 기억은 물인데 기억의 산화수, 물을 구성하는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어. 산화수의 증가 감소도 따지고 산화가 되었냐 환원이 되었냐도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따질 때 우리가 각각의 산화수 따져서 누가 증가했고 누가 감소했는지 또 증가 감소하는 산화수가 같아지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결국은 걔네들이 산화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반응 전에 들어가는 물질과 반응 후에 나오는 물질들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산화수의 증가 감소를 맞춘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들어가는 산소랑 그 물질들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1, 2번은 사실 기본적인 산화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언급했거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다 얘네들의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 산화수가 결정될 수 있는데 X랑 Z의 산화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전기음성도 비교하라고 했어. 근데 얘는 지금 가는 X랑 Y로 구성되어 있어요. X의 산화수가 각각이 플러스 1이야. 근데 화합물은 산화수를 다 합하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Y가 가지는 산화수는 Y가 2개 있으니까 Y가 가지는 산화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Y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전자를 그만큼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의 이 산화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X랑 Y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 애가 더 큰 전기음성도를 갖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는 Z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데 한쪽에 Y가 있고 한쪽에 X가 있는데 여기를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공유 결합하는 전자를 완전히 다 주거나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Z가 X랑 Y 이렇게 하면 Z가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뜻은 여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가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공유했으니까 Y랑은 한 쌍을 공유하고 X랑은 두 쌍을 공유하잖아. 그럼 원래 Z는 홀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었을 건데 그 홀전자를 다 얘네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Y는 전자를 하나 받았고 X는 전자를 2개 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가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합해서 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다는 거지. 그러면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들이 전기음성도가 큰 거니까 Z보다 Y의 전기음성도가 크고 Z보다 X의 전기음성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지금 이 부등호 3개를 연결해봐. 그럼 결국은 Z는 전체를 다 보면 Y가 선생님이 부등호의 방향을 거꾸로 써놓긴 했는데 Y가 X보다 큰데 X보다 Z가 작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요 3개를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제일 큰 건 Y는 X보다도 크고 Z보다도 커요. 그럼 제일 큰 거는 Y지. 그 다음에 X랑 Z의 순서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X보다 Z가 전기음성도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맞춰줄 수 있어. 그래서 맞췄더니 3번처럼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크면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따질 때 전기음성도가 큰 아이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SO2가 하는 2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타났는데 자, SO2 각각의 산화수를 구해보자.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산소가 2개 있으면 거기가 마이너스 4인데 그러면 더해서 0이 되니까 SO2에 있는 화학은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물,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고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에요. 그러면 이 SO2에 있는 황이 여기 3S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산화수가 4가 감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SO2는 한 분자 하나만 같잖아. 그래서 3S로 가는 3S가 2S랑 S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이 중에 하나의 S, 하나의 황은 SO2에서 온 거지. 걔는 산화수가 4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억에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기억은 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O2인데 여기 오른쪽에 H2O 물 분자 2개에서 산소 2개는 다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기억은 산소가 안 들어가는 애겠지. 기억에서 산소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남는 재료를 보니까 수소가 H2O가 2개니까 수소가 4개가 남고 2개의 황이 남았어. 근데 똑같은 분자 2개를 만들게 될 거니까 요렇게 조합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수소 2개랑 황 하나 요렇게 조합하면 분자가 딱 들어가요. 2분자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 수소는 플러스 1일 건데 수소가 2개니까 수소 쪽이 다 플러스 2. 그래서 황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 여기는 SO2, H2S가 H2S가 들어가는데 황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황도 결국 이 3S로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니까 얘는 2가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2개가 움직이겠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3S 중에 황 하나는 SO2에서 왔고 나머지 2개의 황은 여기 H2S 2분자에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증가하는 산화수를 가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없게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기억은 환원제이다. 기억이 지금 얘잖아. 얘는 자기가 산화됐어. 내가 산화되면 남을 뭐 시켜? 환원시키니까 무슨 제라고 말할 수 있어? 환원제라고 말할 수 있지. 산화제 환원제는 남을 어떻게 하냐. 그럼 산화제다 이렇게 말하면 정작 나는 뭐 해야 돼? 반대로 환원돼야 돼. 근데 여기 있는 H2S는 산화되었으니까 내가 산화되면 남을 환원시키니까 얘는 환원제가 돼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다음 이 밑에 반응식을 보면 얘 SO2 똑같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마이너스 4 플러스 4 물 플러스 1짜리가 2개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2 얘는 황산은 수소가 2개니까 플러스 2 산소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더해서 0이 되려면 여기 있는 황은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수소는 어디 들어가면 플러스 1이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변화된 산화수를 봤더니 SO2에 있는 황이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2 증가해서 산화돼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 나머지를 보면 여기 산소들의 산화수도 변화가 없고 수소의 산화수도 변화가 없어. 그럼 지금 등장하지 않은 아이의 산화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재료를 봤더니 반응 전에 황, 산소, 수소는 다 들어갔어. 근데 반응 후에 황, 산소, 수소 말고 염소도 나와야 되지. 그래서 지금 반응 전에 염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염소가 어때야 되냐면 지금 플러스의 2가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산화하는 아이가 있으니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2 감소하는 아이가 들어가줘야지 아기가 맞는 거지. 누군가 증가하고 누구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2가 감소할 건데 일단 이거 하나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염소가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Cl2 호돈소 물질이 들어가서 하나당 산화수가 1 감소하는데 염소가 총 2개 움직여서 이 산화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더라. 얘가 환원되는 요런 반응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요걸 알아두면 돼. 그래서 나에서는 황의 산화수랑 염소의 산화수만 변하고 산소의 산화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은 아까 여기서 박스에 니은은 염소가 Cl2 0의 산화수를 갖는 호돈소 물질에서 오른쪽에 HCl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애로 산화수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환원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환원된다라는 말이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5번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Z를 푸른색에 아연을 푸른색에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으라 하는데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CU2 플러스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래서 용액이 푸른색으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연 표면에 용액의 푸른색은 옅어지고 아연 표면에서 구리가 석출돼. 자, 지금 ZN 고체 구리랑 황산구리를 넣었는데 구리 이온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쟁하다가 이온이 훨씬 잘 되는 애라서 아연이 양이온이 되면서 자기의 전자를 구리한테 주는 이런 반응이 진행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줄어들어서 푸른색이 줄어드는 거야. CU2 플러스 이온이 푸른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거거든. 그리고 아연은 녹아 들어가는데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온이 되면 전자를 내보내잖아. 그 전자를 그 옆에 있는 구리 이온한테 주니까 구리 이온이 아연 근처에 있다가 아연판에 들러붙으면서 금속으로 석출되게 돼요. 그래서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어버렸지. 산화수를 생각하면 호돈소물질 아연인 0의 산화수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하게 되니까 플러스 2만큼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하게 되지. 그러면 구리는 구리 이온의 형태로 있다가 아연이 내보내는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호돈소 물질로 가는데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가 0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서 환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옳은 것 골라보자 그랬는데 아연은 그래서 산화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반응식에 SO4E-를 아예 안 썼어. 왜냐하면 이 반응은 그냥 이 반응을 통째로 기억해야 돼. 아연에 황산구리를 넣는 반응을 하면 용액 안에 아연과 아연판이랑 구리이온이랑 황산이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금속 두 개만 경쟁해. 여기 있는 황산이온 같은 음이온은 전혀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쟁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 무슨 이온인 거야? 구경꾼 이온이야. 그럼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하니까 산화수의 변화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황산이온 안에 있는 황의 산화수는 전혀 변함이 없어. 감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전자는 지금 아까 어떻게 됐어?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는데 그게 구리 이온으로 가니까 전자는 아연판에서 구리 이온으로, 아연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지. 답은 3번이고, 기억해둘 것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를 내보내는 애가 산화되잖아. 전자를 얻는 애가 환원되잖아.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전자를 받는 환원되는 아이의 산화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전자를 내놓는 산화되는 아이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요거 같이 기억해두면 돼. 그러니까 이온이 되는 패턴으로 기억해도 되고 산화수로 기억해도 돼요.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든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6번. 두 가지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자,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고 했었지. 얘도 호돈소 물질이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되면 1족 원소, 나트륨 알칼리 금속인데 1족 원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17족, 그러면 얘가 합쳐져서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나트륨이 요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 산화수가 1 증가해서 산화되고, 염소가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1 감소해서 환원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Cl2가 움직이잖아. 그럼 염소 기체 안에 있는 염소 원자가 총 2개가 움직이고 있잖아. 원자가 2개 움직이면 2개가 갔는데 하나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가 2개가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하나당 마이너스 1 감소인데 2개가 증가해. 이렇게 2개가 감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증가한 산화수도 결국 2배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가 2배 커지는 이런 식으로 계수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같아지겠네. 그 다음에 Cl2 호돈소 물질,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2. 얘는 합해서 0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1. 수소는 보통 플러스 1이고 염소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네. 이 나의 반응은 너희들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스스로 마무리하기였나? 그 소단원 끝나면 나오는 문제에서 하이포화 염소산 살균작용에 쓰이는 하이포화 염소산 얘기가 나왔을 때 설명했던 반응식인데, 자, 염소가 들어갔는데 염소 분자가 들어가서 염소 분자에 있는 염소 원자가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요. 염소는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나가는 데는 여기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염소가 2개로 찢어져서 움직여. 찢어져서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간 하나는 0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플러스 1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가 되고, 여기로 간 아이는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증가 감소한 산화수는 1, 맞았으니까 나머지 개수가 맞으면 개수가 그냥 1이어도 되겠지. 염소는 2개, 원자 2개가 가서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H2 물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앞에 개수가 A, B, C, D도 안 써있고 1이야 그냥. 그래서 수소 원자 2개가 들어가서 수소 원자가 2개 나오고, 산소 원자 하나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그냥 1이면 돼요. 그치? 특별히 개수의 증가 감소가 필요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다 염소인데 누구의 산화수가 가장 크냐? 기억은 0이고 니은은 플러스 1이고 디귿은 마이너스 1이잖아. 값이 가장 큰 건 플러스 1이지?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이 가장 값이 크고,
그다음에 가와 나에서 각각 염소가 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자, 이거는 화학 반응 양적 관계잖아. 이거 개수비는 몰비와 같지. 그래서 염소가 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아이들의 양은 몰비가 어떻게 되냐로 따지면 돼. 가에서 염소하고 NaCl의 몰비는 개수비가 1대2야. 그런데 나에서 염소와 HCl의 몰비는 개수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1몰 반응하면 NaCl은 2몰 나올 건데 HCl은 1몰 나올 거잖아. 1대2, 1대1이니까. 그래서 같지 않겠지. 그 다음에 나에서 물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응 왼쪽 오른쪽을 다 봐도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가 전혀 변하지 않아. 산화도 되지 않고 환원도 되지 않으니까 환원제라는 말이 틀리네.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돼. 황화구리랑 CuS, 황화구리랑 질산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이거 A, B, C, D, E 개수가 다 다른, 뭐 개수의 알파벳이 다 붙었어. 개수를 일단 맞추고 시작합시다. 보통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구리랑 황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면 잘 모르겠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황은 산소 밑에 있는 16쪽이야. 16쪽은 이온이 되면 보통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돼요. 그러면 걔랑 붙어서 0이 되기 위해서 구리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산소가 총 3개 붙어 있지? 마이너스 6. 여기 있는 질소는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5면 되겠고. 얘는 이게 SO4 2-이온이거든. 그래서 구리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황산은 황산 이온은 결국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산소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얘가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2, 얘 플러스 1, 얘가 2개니까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증가 감소한 산화수가 딱 보여. 뭐 황의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얼마 증가해요? 8이 증가했네. 그 다음에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3이 증가했어. 그래, 3이 증가가 아니라 3이 감소했어. 미안. 이렇게 가면서 3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니까 이걸 그 조율해 보면 결국은 8 증가하고 3이 감소하는데 증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8하고 3을 몇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24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3배하고 얘 8배. 근데 그 숫자를 어디다 붙이냐? 개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아이를 3배 해주고 여기 연결된 아이를 8배 해줘요. 그래서 A, B, C, D 결정됐고 자 나머지 2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개수 맞추면 돼. 자, 구리 3개 맞고 황 3개 맞고 질소 8개 맞고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서 들어간 수소는 총 8개 산소는 총 8, 3, 24 24개거든. 근데 오른쪽에서 앞에 개수가 3으로 정해진 애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황산구리에서 산소가 12개 그 다음에 여기도 개수가 8로 정해졌잖아. 여기서 총 8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만큼 더 더해지는 거잖아. 얘가 20 더하기 2지. 그럼 2가 몇이야? 들어간 게 24개니까 나오는 것도 24개여야 돼. 그래서 2가 4가 돼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구리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A가 3이고 D가 8이니까 8A랑 3D는 같아지네. 맞아? 그 다음에 황산이랑 물. 자, 황산이랑 물은 개수가 몇 대 몇이야? 8대 4잖아. 8, 4. 그러면 8대 4면 결국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지. 그래서 황산이랑 물은 2대 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으면 개수비는 몰비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대 1의 몰비로 반응. 그래서 황산이 아니라 질산 미안해. 질산이 2몰 있으면 물은 1몰 얻어진다. 이 말이 맞아요. 얘네들의 개수비 따져서 우리가 몰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지. 8번 금속 A와 염산의 반응인데
금속 A를 염산이랑 이렇게 넣어서 반응을 시킨대. A 0.01몰을 얘에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갑자기 무슨 몰농도를 구하고 반응했는데 A가 다 반응했어. 반응하고 나서 H 플러스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반응 전과 후의 소용액의 부피가 같아요. 여기는 몰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A랑 지금 반응을 하자면 이런 거야. A랑 HCl인데 수소가 반응한 수소이온이 반응한 거잖아. HCl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후에 결국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니까 H2가 생겨요. 그런데 A가 무슨 이온이 될 건데 무슨 이온인지 몰라.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수비를 모르니까 반응식은 모르는데 문제를 풀으라 하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가 다 반응했어. 근데 처음에 들어가 있는 HCl은 얘는 일가산이잖아. 산염기 부분에서 배웠지? 일가산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H 플러스는 HCl의 몰수만큼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만큼이냐? 그 식은 NMV란 말이야. 이거 중화반응이 나오지? 그래서 가수가 1이야. 1가짜리인데 0.1몰/리터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걔를 500ml 다시 말해 0.5리터 1000분의 500리터 1000분의 500리터니까 0.5리터 이렇게 있다. 그럼 결국 H 플러스는 0.05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응을 다 하고 났더니 H 플러스가 얼마나 남았냐면 0.04몰 남았는데 반응 전후 용액의 부피가 같으니까 이게 몇 몰인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 그거는 요거 똑같이 이용하면 돼. 몰농도를 몇 몰인지 몰수로 바꾸려면 NMV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염산이었으니까 1, 가수가 1이고 0.04몰인데 몰/리터인데 용액의 부피는 그대로니까 결국은 걔가 0.5리터, 500ml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0.02몰만큼 남아있는 거야, 남아. 반응을 하기 전에는 0.05몰만큼 들어있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서 0.02몰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얼만큼 반응한 거예요? 결국은 반응에 참여한 것은 0.03몰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자, 생각해봐. 개수비는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의 몰비와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A 0.01몰이 전체 다 반응했지. 그런데 H 플러스는 0.03몰이 반응에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비 1대 3인 거잖아. 그런데 생성되는 H2는 얘가 3개 들어가면 2분의 3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3개 들어가면 2분의 3이지? 그리고 얘는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개수 2분의 3 안 해주지? 보통 개수 어떻게 해? 2배에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원래 이걸 전체 2배에서 2A 더하기 6 H 플러스가 2A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3H2가 돼야 돼. 자, 그러면 2하고 3의 비율로 얘가 결국 플러스 3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여기 이온의 전하량도 반응 전에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 반응 후의 전하량도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 3 플러스여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6이 들어가서 플러스 6이 나온 것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이런 식의 반응이다. 뭐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금속 A는 A, 여기 A가 A 3 플러스 이온이 되었으니까 전자가 잃었잖아. 그럼 그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었지. 그러면 산화가 되는 물질은 무슨 제다? 환원제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리고 이동한 전자의 양 물어봤는데 이동한 전자의 양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반응식으로 따지는 게 좀 편해. 요 반응식으로 따지면 A가 1몰이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A 3 플러스 요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A 1몰이 A 3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3몰 잃어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1몰일 때 3몰이니까 0.01몰일 때는 0.03몰만큼의 전자가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0.02가 아니라 0.03몰의 전자를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은 H 플러스의 농도가 요거였어. 반응 후에 생성된 얘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2 결국은 H 플러스가 반응에 참여한
H 플러스는 0.03몰인데 걔가 뭘 만들어내? H2를 만들잖아. 그러면 H 플러스가 0.03몰이면 H2는 2개씩 붙은 거니까 그 몰수는 절반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생성된 H2의 양은 0.03이 아니라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은 0.03인데 수소 기체가 될 때는 2개가 붙어서 기체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분자는 절반밖에 안 생겨요. 0.15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 하나 맞고 다 틀렸다.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자, 주석이 요렇게 반응. 여기 갑자기 얘 또 미지수가 나왔어. 자, 이동하는 전자나 전하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 앞에 개수가 5고 앞에 개수가 2잖아. 그 전하량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 얼마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전체가 마이너스 1가량이 음이온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뭔가 산화환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의 산화수가 얼마가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개수가 5하고 2라는 거는 얘네들의 산화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5를 곱했고 여기다 2를 곱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 보통 어떻게 해? 최소 공배수면 여기에서 여기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플러스 2였어. 그러면 그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 뭔가를 곱하기를 해주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은 그 곱하기를 한 숫자가 다른 반대쪽 i의 산화수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5가 변했고 여기가 2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수를 이렇게 곱하기를 반대로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개수가 5와 2라는 걸 가지고 얘네들의 산화수의 변화 패턴은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SN2 플러스가 SN2X 플러스가 되잖아. 자, 이렇게 되면 전하량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주석 SN2 플러스는 전하량이 증가, 다시 말해 산화수가 증가해서 얘는 산화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 증가하는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MX 이 증가가 아니라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증가하는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고 얘는 반대로 감소하는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얘가 플러스 7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증가한 산화수를 가지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감소하는 산화수를 가지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는 2를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했으니까 얘는 2 증가하고 얘는 5 감소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7에서 5가 감소하려면 이 x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겠지. 맞아? 2 플러스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걔가 2 플러스면 요 2x는 얼마야? 4 플러스인데 얘가 4 플러스가 되면 2 증가하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숫자가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x는 2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를 맞춰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총 8개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H 플러스랑 물 중에 하나야. 그러면 산소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반응식에 생성물에서는 전혀 산소가 없으니까 니은이 뭐일 수밖에 없어. 물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반응물에는 산소는 있는데 수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H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산소가 확실히 들어갔는데 여기 나머지 물질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 매칭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 산소가 일단 8개가 들어갔으니까 그 산소가 여기로 다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 B가 8이어야지. 그러면 수소가 총 몇 개가 나왔어? 16개가 나왔으니까 A가 16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고 기억이 H 플러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A가 8이고 A가 8이 아니지. A가 16이고 B가 8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됐어?
그러면 A분의 2는 16분의 8이잖아.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디귿은 틀렸네. 기억 니은만 맞다. 그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떤 화학 반응의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인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으려면 그 차이난 에너지만큼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엔 이 반응이 안 나오는데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너희들 1학년 때 그래프를 배웠어. 이런 게 있고 이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잖아.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맞고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지금 어때? 높잖아. 근데 높은 건 맞아. 그러나 연소 반응은 무슨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 반응은 흡열이 아니에요. 그래프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니은만 맞다. 기억해두고 요런 그래프 모양이 흡열 반응이구나 정도 봐두고 흡열 반응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조금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11번 드라이 아이스를 공기 중에 놓았을 때 드라이 아이스 고체가 공기 중에 있으면 얘는 원래 영하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고체의 상태인데 열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주변에 열을 흡수하게 돼요.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바뀌는 거야. 원래 고체가 기체가 되든 액체가 기체가 되든 기체가 되면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런데 기체가 되면 열을 흡수하면 주변 아이들은 열을 뺏기잖아.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주변에 열을 흡수하면 이 주변은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자기가 가진 열을 뺏겨.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열을 뺏기면 에너지가 낮아서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액화, 물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액화가 되는 건 자기가 가진 열을 뺏기는 건데 뺏긴다는 건 결국 안에서 나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매칭을 좀 잘 시키면 될 것 같고 12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요거의 반응인데 우리 이거 했잖아. 중화 반응이지?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을 시켜서 이제 뭐 묻고 있는데 25도씨 온도에 0.1몰 농도 염산이 50ml 담긴 열량기 안에 똑같이 25도씨인데 0.1몰 농도 50ml의 수산화트륨을 넣었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어.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온도가 올라갔다. 가설이 옳다. 발열 반응이라는 말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돼서 T는 원래 온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높아야 돼. 그래야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은 여기 중화 반응의 열량계 속에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은 걸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온도는 열이 발생했으니까 원래 온도보다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0.1몰 농도 0.1몰 농도 50ml로 반응을 해서 온도가 T야.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수산화트륨을 0.1몰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애를 쓰면 똑같이 50ml, 용량은 똑같아. 똑같이 50ml를 넣으면 농도가 작으니까 그 안에 OH-는 훨씬 적게 있을 거 아니야. OH-가 적으면 중화 반응이 적게 진행돼요. 중화 반응이 조금 진행되면 온도가 덜 올라가겠지. 열을 덜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온도는 T도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5번이다.